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인간의 철학에서 시작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늘 돈, 기회, 인간관계를 잃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진짜 잃고 있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였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의 인생을 단 20의 시간 단위로 쪼개라. 그 안에 목표, 성찰, 배움을 채워 넣어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그의 평생 성공 비결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통제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인생을 잃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스크롤하며 남의 삶을 구경하느라 당신의 하루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쓸 것인가? 그리고 매일 밤,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썼는가? 그의 인생은 그 단 하나의 질문으로 완성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흐름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 철학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랭클린은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범해진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노트를 펼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문장 하나로 하루를 설계했고 그 질문 하나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는 루틴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하루의 흐름이 곧 인생의 리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철저히 시간 단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서 7시까지는 사색과 계획, 7시부터 10시까지는 집중과 실천, 점심 이후엔 학습과 반성, 저녁엔 인간관계와 감사,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시간의 도둑이다. 그 도둑을 내쫓지 않으면 평생을 빼앗기고 만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의 길이를 늘릴 수는 없지만 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1시간이라도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쓰느냐가 인생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루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통제했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전쟁터였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늘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소한 유혹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다짐이 쌓여 절제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피하고 무의미한 대화를 줄이고 불필요한 약속을 끊었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는 늘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 펜, 그리고 시계. 책은 지식의 복리, 펜은 기록의 습관, 시계는 시간의 통제. 이 3가지를 삶의 중심에 둔 결과 그는 정치가이자 발명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쌓여 인생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도 깨닫게 될 겁니다. 시간을 잃는 사람은 사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을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스케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시작하는 순간 하루는 더 이상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프랭클린이 평생 강조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그는 돈보다 먼저 시간의 복리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인생의 자본이다. 복리는 돈의 원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 지식, 신뢰, 경험 모두 시간이 쌓일수록 이자가 붙습니다. 그는 이것을 시간의 축적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배웠고 매일 조금씩 행동했습니다. 그 조금씩이 쌓여 결국 비범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시간의 투자, 내일 한 페이지의 기록, 그 작은 반복이 결국 인생 전체의 복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습관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영원히 사라진다. 우리는 흔히 복리의 마법을 돈에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그것을 삶의 철학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5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썼습니다. 그 15분은 미미해 보였지만 10년 후 그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5분의 복리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15분을 허비했다면 그건 단순히 15분을 잃은 게 아니라 그 15분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복리의 미래를 잃은 것입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과 집중이 쌓일수록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적고 실수를 적고 감정을 적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그에게 기록은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자만이 내일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을 축적하는 자는 결국 지혜를 축적합니다. 지혜를 축적하는 자는 결국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자는 다시 시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프랭클린의 시간 복리 순환 구조입니다. 시간이 복리를 만들고 복리가 다시 시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곧 당신의 미래를 복리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시간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자체가 바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의 소비자가 아니라 시간의 투자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늘 조용히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잃게 만드는 건 언제나 게으름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시간의 도둑이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이길 수 있을까? 그는 적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으름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조금만 더 자도 괜찮잖아.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아니어도 돼. 그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결국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자신만의 시간 훈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즉시 행동입니다. 무언가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행동은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하기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계획보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의 연속에서 만들어진다. 그 세 번째는 게으름을 기록하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을 낭비한 순간을 적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기록할수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게으름과 매일 싸웠다. 그 싸움에서 진 날은 불행했고 이긴 날은 행복했다. 프랭클린에게 시간의 통제는 곧 감정의 통제이자 욕망의 통제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할수록 시간은 새어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자유는 절제가 있을 때만 주어진다. 시간을 통제하는 힘은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게으름은 순간의 달콤함을 주지만 그 대가는 평생의 후회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이길 것이다라고 다짐한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시간을 통제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는 연습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쓰는 방식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돕는 데 그친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 그는 시간을 돈처럼 다뤘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한 분, 한 초를 이익과 손실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그 질문을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배움의 시간. 둘째, 관계의 시간. 셋째, 휴식의 시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시간은 복리가 아닌 소모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고, 관계의 시간은 신뢰를 쌓으며, 휴식의 시간은 집중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10분을 보내는 대신 책 한 쪽을 읽는다면 그 10분은 지식 복리로 바뀝니다. 남을 비판하는데 5분을 쓰는 대신 자기 성찰에 5분을 쓴다면 그 5분은 인격 복리로 변합니다. 시간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결정됩니다. 프랭클린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긴 시간의 합이 아니라 짧은 순간의 선택이 모인 결과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보다 어디에 투자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시간을 잘 투자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는 다음 날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이 쌓여 삶의 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돈과 기회를 다스린다. 그의 인생은 이 철학의 증거였습니다. 가난한 인쇄공의 아들이었던 그는 시간을 자산으로 삼아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시간의 복리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먹고 자라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매일 심는 사람만이 결국 인생의 숲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모든 일을 다 하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며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생은 복잡해지고 시간은 더 빠르게 새어나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 외의 일은 자연히 줄어든다. 그는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시간이 명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그의 인생을 효율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다급해 보이지만 그중 진짜 중요한 일은 거의 없다.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쓰입니다. 불필요한 대화, 무의미한 SNS, 사소한 비교와 걱정, 그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시간을 지워버립니다. 프랭클린은 명확성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밤 자기 일기를 적으며 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의 비밀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단순화할수록 시간은 집중으로 응축되고 집중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더 채우려 하지만 나는 인생을 비워내려 했다. 그 철학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면서도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함은 혼란을 낳고 단순함은 명확성을 낳습니다. 명확성은 곧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은 곧 자유입니다.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하고 그 외의 모든 걸 버리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다시 살아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중된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결과는 놀라워집니다. 시간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살지만 정작 시간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가 가고 계절이 바뀌고 몇 년이 흘러도 우린 그저 살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시간은 배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돈도, 지위도, 명성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에 늦지 않는가?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가? 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가? 그에게 그것이 인격의 척도였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가 결국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가볍게 잃습니다. 그의 하루는 허공에 흩어지고 그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씩 버리는 사람이다. 그는 시간의 신성함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하루의 스케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단 한 문장이 그의 모든 행동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시간의 존중을 통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붙잡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도 아마 느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집중이라는 것을, 시간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일 때 삶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잃지 않고 미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당신은 시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인생을 설계하고 누군가는 인생에 휩쓸립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 차이를 의식의 깊이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당신의 편이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위에서 잠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가능성 위에 서 있습니다. 남보다 늦은 것도 이미 지나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랭클린은 죽기 전까지도 하루의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기록했고, 매일 반성했고,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잃는다는 건 당신의 가능성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의식하고 그 안에 의미를 채우기 시작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지금을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1시간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쓰기 시작한다면 그 1시간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복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 1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쫓지 않고 시간 위에서 걷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지배한다는 건 세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시간은 늘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어디로 이끌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소비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며 살겠습니까? 당신은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루를 작품으로 남기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시간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시간이 다시 의미로 채워지길 바랍니다.